이게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다가 갭 가격이라고 있죠. 갭 가격을 오늘 영상으로 틀림없이 향후 2년 안에 1억 이상 차익을 보시는 분이 나올 겁니다. 제 이메일 주소 남길 테니까 밥 사세요. 자, 안녕하세요. 재테크 맛집입니다. 오늘 덜 오른 곳 찾는 법, 제가 실질적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집값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향후 지금 이렇게 오른 것이 조정을 살짝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르고요, 조정을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다보는 2027년이나 2030년쯤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을 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알겠어. 그래, 제마님 알겠는데 어떻게 찾는지, 저희가 이제 찾아드리는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편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방법 좀 가르쳐 주시죠 했을 때,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본이 3억이 지금 있다, 그리고 내 자본 1억이 있다, 내 자본이 3천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군으로 보고 찾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자본 3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말이죠, 3억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그죠? 못 삽니다. 그러면 내 자본 3억이라는 거는 뭔가 레버리지를 해서 사겠다는 거거든요. 내 자본 3억에다가 레버리지를 더해서 사겠다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비록 전세에 살지만 좋은 곳에 내 집 하나 사가지고 거기 전세입자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2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팔면서 몇 억을 벌겠다, 이쪽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에게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버리지란 게 이제 대출이 되겠죠. 이때는 내 집 마련하는 대출금에다가 내 자본 얼마 해서 이런 걸 살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활용해볼 앱은 호갱노노입니다. 앱마다 장점들이 다양해서 이것저것 많이들 써보실 텐데 오늘 해볼 거는 호갱노노에서 해볼게요. 제가 한창 경매 열심히 할 때부터 호갱노노는 참 많이 활용한 앱인데요, 제가 어떤 동네에 만약에 놀러 가잖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그럼 호갱노노 켜가지고 그 동네 한번 쑥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 동네는 32편이 요즘 한 7억 하네? 요즘 왜 이렇게 내렸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취미 들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역시 불장 때 7억 3천까지 갔다가 지금 5억 8천? 와, 많이 내렸다. 이거 사면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렇게 자꾸 보는 거를 취미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방법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다가 아까 제가 3억, 내 돈 3억 있다고 말했었죠. 그러면은 이 위에 보시면은 갭 가격이라고 있죠. 갭 가격을 3억에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돈 3억이 있고 매매금이랑 전세금 차이가 3억이기 때문에 내 돈 3억 넣고 전세입자 받으면 살 수 있다, 요거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죠. 자, 그게 이제 갭 투자인데 몇 가지 더 설정할게요. 일단은 세대수가 너무 적으면, 세대수가 너무 적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오피스텔이 낀 그런 미래 가치가 좀 좋지 못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시다가 나는 그래도 세대수가 좀 더 많이 모인 그런 걸 선호한다고 하면 한 600 정도까지 그렇게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최소 300세대로 이렇게 해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주 연차가 이제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건데 이거는 보는 전문가들마다 좀 약간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9살까지는, 1살에서 9살까지는 신축으로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살에서 19살까지를 준신축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20살 이상은 구축으로 보고요. 사실은 14살까지를 준신축으로 보고 15살부터는 구축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구축에 대한 그거를 조금 여유롭게 보는 편이랄까요? 한 20살은 넘어야 구축으로 보는 편입니다, 저는. 어쨌든 입주 연차는 19년까지 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준신축이라고 보고요. 어떤 특정 분들은 한 14살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너무 이게 구축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좀 엄격하신 분들은 한 14년 넘어가면 되게 징글징글하게 보거든요. 저는 한 19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수는 그냥 다 볼게요.
다 보도록 하고, 자,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서울을 넓게 봤을 때 서울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의 핵심 요쪽이죠. 요쪽 강남을 중심으로 서초, 송파, 자, 여기 핵심이고, 용산 막 이런 데도 강력하죠. 자, 마용성이라 해서 마포구, 용산, 성동구까지 요런 라인들이, 특히 이 한강을 끼고 강력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냐 4구냐 이렇게까지도 보잖아요. 전부 요 한강을 따라 요런 라인들이 힘이 있죠. 자,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강남 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요런 게 이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볼게요. 더샵 서초입니다. 지금 6억 1,000하고요. 전체 기간 한번 볼게요. 전체 기간 봤을 때 일단 추천할 만한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불장이었던 우리 2020년, 2022년 사이에도 상승세가 보이지가 않죠. 네, 지금 이제 갭으로 봤을 때는 갭이 1억 8,500입니다. 지금 여기 매매 전세 보면은 갭 나오죠. 요 밑에도 조그맣게 1.9억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갭은 적지만 요런 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 개 보다 보면 여러분도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송파구로 한번 와볼까요? 송파구, 제가 신혼생활을 했던 곳인데, 송파구 갭이 2.2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데가 있나? 송파구가? 그럴 수가 있나?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기간 봤을 때 불장 때 2020년에서 21년 요때에 14억까지 갔었습니다. 14억 갔었던 물건인데 지금 8억까지 떨어졌다. 자, 요거는 이제 직거래네요. 예. 직거래로 8억 7천이 나왔다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11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11억 정도로 보입니다. 예, 11억 정도로 보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매매 전세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11억으로 봤을 때 11억 5천 정도 되네요. 평균이. 갭이 4억 8천이네요. 예, 역시나 송파입니다. 갭 자기 자본 한 5억 정도 있으셔야 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자,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죠? 재밌어요. 자, 이렇게 상급지 말고 이제 한 중급지 정도, 중상 정도 되는 동작구 한번 와볼까요? 동작구.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렇게 좀 쭉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관악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보겠습니다. 7억 9천 하고 있고요. 전체 기간 한번 볼까요? 그 불장 때 8억 7천 갔는데 하락을 많이 안 했어요. 역시 또 하락을 또 많이 하는 게 호재라고 볼 수 있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전고점을 회복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자, 매매 전세는 2억 9천으로 3억, 자기 자본 3억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라면은 패스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동대문구 한번 와보겠습니다. 요즘 동대문구가 아직 덜 오른 곳 중에서 꽤 볼만한 곳이다 라는 시선들이 꽤 있습니다. 동대문구 한번 볼게요. 자, 2.7억, 갭 2.7억, 용두 롯데캐슬입니다. 전체 기간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지금 계단이 뚝뚝 끊어지죠. 보면은 실거래가 요 밑에가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죠. 아무리 괜찮아도 11억 같은 게 지금 9억 가고 괜찮은데 거래가 너무 없는 아파트는 진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팔 때. 네, 어느 정도 거래가 좀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툭툭툭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대충 보고 있는 겁니다. 꼼꼼히 보시면은 저는 괜찮은 급지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약간만 급지를 좀 내려볼게요. 구로구 쪽이 오니까 구로구에서 살짝 위에 이제 양천구에 재밌는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2.3억이 있길래 한번 눌러봤는데 전체 기간 한번 볼까요? 전체 기간 보니까 이 밑에 거래량 이제 아까 그런 뚝뚝 끊어진 아파트가 아니죠. 촘촘하게 이렇게 팔릴 때 팔리고 거래 없을 때는 뚝 끊어졌다가 요즘 조금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뚝뚝 끊어지는 계단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2021년 불장 때 9억 3천까지 갔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 매력이 있었다는 아파트고요. 지금은 6억 8천까지 떨어져 있다. 여기서 일단 매력을 한번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매력 있네 라고 한번 느끼고, 그 다음에 매매 전세를 봤을 때 갭이 2억 3,300이다.
느낌 좀 오나요? 이제 이 정도 좀 솔깃한데라는 걸 볼 줄 아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가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산다면 제 말만 듣고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단지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서 이 주위에는 어떤지 현장에서 들어보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25평형이고 16년차 아파트입니다. 예, 누군가는 구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자본 2억 3천, 한 2억 5천 정도 넉넉히 잡고 전세 맞추면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정고점을 만약 회복한다면, 그러니까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이 오르고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이 오르고, 근데 얘들이 지금 이미 정고점을 거의 100%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우면 그 다음 서울에서 낮은 급지들이 따라서 키 맞추기로 자기들 나름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게 경기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조금 낮은 급지긴 하지만 얘가 만약에 나중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른다는 게 아니라 정고점 회복만 하더라도 2억 5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손품에서 벌써 가능성이 있다고 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 들어갈 값어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호선이 이제 곧 뚫리는 다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뚫리는 거거든요. 별내선 공사 중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8호선 지하철역이 될 거고요. 다산역으로 될 거고요. 여기 어디서 올라오냐고 보면 잠실에서 8호선 쭉 와서 암사에서 끊어졌는데 이게 이제 쭉 올라와 가지고 구리를 지나고요. 구리도 상당히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러분. 구리 그리고 다산, 예를 들어서 하나 보는 겁니다. 요런 라인들은 한번 꼼꼼히 아파트들 하나씩 보시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다산으로 왔습니다. 다산역이고요. 여기가 자, 이게 롯데캐슬입니다. 다산 롯데캐슬 이렇게 눌러보면은 전체 기간 한번 볼게요. 10억 갔던 물건이고요. 지금 7억 9천, 8억이다. 정고점 회복하면 2억 정도를 벌 수 있겠습니다. 매매 전세를 보자면 갭이 3억 300 정도, 3억 정도의 갭으로 살 수 있겠고요. 8호선 지하철역이 생기고 하면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이제 중급지 밑으로 내려오면 꽤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억, 누군가에게는 야 3억으로 이런 입지를 살 수 있어? 괜찮은데?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야 3억이 어딨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 자본 1억으로 한번 잠깐 같이 찾아봐 드릴게요. 자, 이제 갭 가격을 1억으로 낮추자면 막 없어지죠. 1.6, 1.3, 1.2, 1.1, 1억으로 내리니까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19년 이내에 300세대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을 때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데 만약에 갭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진짜 오히려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산으로까지 와봤습니다. 다산. 요게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5억 3천짜리 집인데 전체 기간 보니까 불장 때 한번 취소 쓴 이력이 있습니다. 7억 350까지 갔었다. 어떤 매력이 있었나 본데요. 너무 매력 없는 건 이 불장에서도 안 오르는 거 보셨죠? 예. 이거는 오를 가능성을 가진 친구인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20년 차예요. 20년 차라 가지고 구축에 들어간다. 나이는 좀 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매매랑 전세 갭을 보면은 와, 이게 매매는 내렸고 전세는 오르다 보니까 거의 만났어요. 갭 7,250에 물론 이제 물건 잘 봐야 될 겁니다. 잘 봐야 되겠지만 1억 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입지를 봤을 때 막 입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산에서 기대하는 곳은 여기잖아요. 예, 다산역이 들어오는 역인데 그쪽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이쪽에 좀 그래도 도농역은 갈 수 있지만 그 같은 지하철이라도 파워가 다르죠. 잠실을 바로 갈 수 있는 8호선과는 파워는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갭이 적게 있기 때문에 3억이 있으면 이제 위로 가는 거죠. 3억 있으면 위를 보는 건데 1억이니까 이런 데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한번 보는 거고요. 거리 한번 볼까요? 그래도 외벽 페인트 깔끔하게 칠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거 제가 살았던 아파트랑 진짜 닮았는데 이런 아파트 살아보면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안에 올수리 한 집은 들어갔을 때 와 깜짝 놀라기도 할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 지도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파고 드시려면 이쪽 주위의 부동산을 이제 한번 가셔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직접 이 거리를 한번 걸어봐야 그 느낌이 있겠죠. 미금 초등학교 있고 도농 고등학교도 있고. 야, 이거 재밌네요. 조금 더 볼게요. 제가 평수도 33평형이고. 자, 여기죠. 네이버 지도로 넘어왔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여기를 출발로 두고 8호선 들어오면 여기를 도착으로 해서 버스 타고 한번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버스 타고 가면은 여기서 좀 걸어 나가서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싸겠죠. 요렇게 걸어 나가서 여기서 버스를 타서 38분. 꽤 먼데요. 8호선 타러 가는데 38분이다. 그렇습니다. 요런 버스를 타면은 21분에 가는 버스도 있네요. 요건 요렇게 나가서 이건 꽤 가까워 보이는데 거리제 보면 400m 정도, 도보로 6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정류소가 있고 그거 타면 21분 만에 8호선을 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20분 정도를 소요해서 8호선을 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교통적인 입지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호가는 전 고점인 정도 7억 3천에 내놓으신 분들도 있네요. 호가가 이렇게 높다는 것도 그만큼 기대 심리는 있다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의 매물은 6억 정도에 6억 정도가 제일 매물이 많네요. 이게 이제 다 빠져야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33평. 네, 이런 단지도 찾아볼 수가 있다. 물론 이것도 가서 직접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억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전 1억은 구축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1억은 구축으로 갔을 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3천밖에 없다. 그런데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봤을 때 역시나 그렇다면 재개발 후보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 팀의 대표님이 임경민 선생님, 500채 낙찰과 1000% 수익을 다수 일으키신 경매 신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또 이쪽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미리 분석하셔서 어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랑 이번에 이제 이번 영상 기획하면서 말씀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지역들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예시로 들어보자면 지금 이제 빨갛죠.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라는 거고요. 어떤 그 지역의 범위를 재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조건들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런 대상 지역 요건에 맞아야 재개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늘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고 이게 완화된 빠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행 2024년 7월 1일에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 안에 있는 건물들의 노후도가 평균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완화가 됐어요. 재개발에는 아주 좋은 신호이거든요. 완화가 되고 그리고 호수 밀도 같은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는 전문가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이런 곳들은 이미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곳들이에요. 선정된 곳들. 그런데 주로 이렇게 근처에서 재개발 선정이 됐고 요런 위치에 방금 본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는 지역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이들을 보기 때문에 이들의 집값 상승을 보기 때문에 다들 힘 모아서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지역들을 분석하셔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저렴하고 거의 줍줍 수준으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투자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하나 둘 여기저기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어서 추진된다고 할 때 벌써 한번 오른단 말이죠. 다들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올랐을 때 그때 팔고 또 다음 지역 가는 투자도 있고 되게 가치가 괜찮은 곳이라고 판단되면 그게 지어질 때까지 쭉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또 이사님이신데 이사님 안규리 이사님은
이런 투자를 굉장히 잘 하셔서 7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4년 만에 67억 자산을 이룬 분이시거든요. 이런 책을 한번 보셔도 좋겠고, 혹시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 메일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은 이런 지역을 분석해서 물건 자체를 컨설팅 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지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구역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나 일단 자본이 적기 때문에 나는 내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얘가 언젠가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면 그때 성공한 재테크로 차익을 맛보고 싶다, 이럴 때 보는 방법이죠. 근데 빅뉴스가 있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 비율 60%에서 50%로 완화가 됐고요. 수도권 재개발 사업 숨통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현행 노후 불량 건축물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었죠. 이것조차도 완화가 됐던 겁니다. 원래는 3분의 2였거든요. 근데 60%로 완화가 됐는데 이번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렇다는 건 그 구역의 노후도가 50%만 돼도 재개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노후 건축물 연면적 합계도 50%로 완화가 됐습니다. 자, 이게 시행이요, 2024년 7월 18일에 일부 개정된 거고요. 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 이상인 지역. 7월 18일. 내 자본 3천 있으시다면 이런 후보지에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싸냐면요, 갭으로 치자면 2천 정도로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빌라 포비아 현상 때문에 빌라를 더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빌라 공포심까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영원할 거냐?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 빌라 포비아 현상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테크 맛집이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분석해드릴 영상들도 빠르고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테크 맛집이었습니다.